신백훈 호학서원 신백훈입니다. 교수법, 강의법에는 상중하 3등 급이 있습니다. 우선 하급은 어려운 것을 어렵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중급은 쉬운 것을 못 알아듣게 어렵게 가르치는 것, 답답한 강의입니다. 그럼 최상급은 뭐냐? 어려운 것이라도 풀어서 쉽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대한민국 헌법학의 석학 김학성 박사가 살짝 유머와 쉽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유머는 살짝 웃겨야 진짜 유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호학운동, 공부하기 운동, 진정 행복한 인생이란 것을 공감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의병방송, 신백훈호학방송 올림. 자칫하면 법무부 장관이 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김학성 교수님 연설에 진행되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전광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이 5군데를 찍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설을 하시는데 4번인가를 이제 도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워커힐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셨는데 대선에서 승리를 이제 이끌어내셨죠. 그랬는데 오늘 이제 3,506개의 자유마을 운동을 또 목사님이 하시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캄캄합니다. 왜냐면 그 대선은 뭐 5개 권역을 찍는 거지만 자유마을은 목사님께서 몇 개를 좀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 불만을 할 수 없는 것이 목사님의 앞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공격 그러면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나를 따르라고 하시기 때문에 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이충근 박사님은 이제 상대가 200석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200석을 우리가 갖자고 하시잖아요. 근데 180석을 안 하시고 200석을 하세요. 거기에 좀 숨은 비밀이 있는데 목사님이 하나는 모르실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나라의 그 법을 보면 180석이 되면요 모든 법을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169석이지만 떨거지까지 다 합치면 180이 되거든요. 그거 믿고 지금 이렇게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이 200석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왜냐면 우리나라가 200석이 되면요 2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헌법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적 3분의 2가 되면 헌법을 고칠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국회의원을 단독 제명시킬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특정한 국회의원을 징계 사유로 제명을 시키면요 법원에다가 다툴 수 없도록 명시적인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00석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뭐 윤명은 떨어지겠지만 제2의 윤미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잘라버리면 돼요. 무슨 김남국이가 들어왔다, 윤호중이가 다시 됐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윤호중이 국회의원에 문제가 생기면요 200석이면 3분의 2면 제명을 시킬 수가 있고 제명당하면 법원에 소송을 못 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헌법 개정 또는 다수가 우리에 대된다는 이제 뜻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그 이면에는요 3분의 2가 되면 국회의원을 단독 제명시키면요 재미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죠? 시원찮은 놈들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목사님이 이제 전국에 자유마을 운동하시면서 1호로 결정한 데가 이제 구리가 되지 않습니까? 구리. 그래서 아마 구리를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구리에 윤호중이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먼저 공격을 해서 구리를 격파시키자. 그래서 구리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200석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헌법도 고칠 수가 있고 제명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시급한 것이요. 지금 문재인 때 그 좌파 진영에서 지 멋대로 만든 법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원상 회복시켜야 됩니다. 원상 회복. 거기에 검수 완박도 원상 회복시킬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차하면요 5.18 특별법도 폐지해버리면 돼요. 개정이 아니라 폐지하면 돼요, 목사님. 거기서 덤비는 놈 있으면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200석을 강조하신 이유가 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지닌 숫자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게 맞습니다. 법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4.3 특별법도 다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고 여순 특별법도 우리가 다시 고쳐야 될 것이고 여차하면 5.18은 아주 폐지해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완전히 가능하거든요. 예. 저희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차원을 떠나서 말고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하나 말씀 올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이번에 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을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양곡관리법에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뭔가면 정부가 쌀을 강제로 매입하게 강제하는 법이 양곡관리법입니다. 그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럼 정부가 이 쌀을 강제로 사게 하는 것이 농민들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인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쌀을 소비가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기준보다 넘는 쌀을 구입해 주는데 8천억이 들어갑니다. 8천억. 구입비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걸 유지하는데도 1년에 7천억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는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어요. 물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쌀을 그러면 왜 사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할지 몰라도요. 쌀을 강제로 정부가 사주게 되면 농수산업이 발전을 못합니다.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쌀 짓기만 하면 농사만 짓기만 하면 쌀을 다 사주기 때문에 다른 대체 작물에 대해서도 연구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 농수산계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쌀을 강제로 매입해 주는 것은요, 대한민국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유럽에서는요 30년 전에 그걸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실패한 겁니다. 쌀을 강제로 사주니까 다른 이 농수산이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폐지한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제로 사주겠다 해서 이 민주당 이 인간들이요 그 법을요 문재인 때는 통과 안 시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네가 180석 있을 문재인 때 그 법을 통과시킨대잖아요.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라의 재정이 거덜날 것 같아서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인간들이 통과시켰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상 180쪽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인간들이 떠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도 고프실 테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민노총이 완전히 이번에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꿇었지만 더욱더 우리가 이건 합리적으로 노동계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문재인이가 주 52시간 강제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이겁니다.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40시간만 하고 일주일에 12시간은 초과해서 일하지 말도록 강제하는 법이에요. 괜찮죠? 그렇죠? 왜냐면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들을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40시간 일하고 12시간은 초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은 맞아요. 1절은. 그러나 2절, 3절에 가면 그 법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얼음 만드는 그 기업은요, 여름에는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겨울에는 일을 하나 안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2시간을 넘으면 무조건 초과 수당을 주라고 강제하지 말고 52시간을요 일주 단위로 하지 말고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60시간을 일했어요. 그러면 8시간을 초과 수당을 이번 꼭 반드시 주라는 게 아니라 8시간 초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겨울에 가서는 40시간만 일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회사의 여건에 따라서 반드시 주 단위, 이 문재인은 일주 단위로 돈을 계산하려는 거예요. 일주 단위로. 그럼 급할 때 얼음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컨대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60시간을 일하면 반드시 8시간 돈을 초과로 주라는 겁니다. 겨울엔 놀잖아요. 겨울에 40시간 일하잖아요. 외국에 급하게 수출할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알아서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로 52시간을 유연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은 무조건 주 단위로 52시간이 넘으면 무조건 돈을 주라고 강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근로자만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들에게 봉급을 줄 거 아닙니까? 그 법을 문재인이가 통과시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단 말이죠. 그것도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못 고치니까 200석 만들면요 당장 고쳐야 됩니다. 당장. 또 하나 여러분께서
잘 모르실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근로자를 파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뭔가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이제 어떤 여성이 직원이 출산을 했다든지 또 누가 다쳤다든지 부상을 입었다 그럴 때는 그 근로자 한 사람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다시 새로운 근로자를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직원을 새로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빈 공간을 예컨대 메꾸기 위해서 근로자를 파견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 이건 매우 합리적이에요.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에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업종을 지금 32개밖에 안 되는데 더 넓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께 좀 감이 별로 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되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중요해요. 대한민국은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잖아요. 파업하면요 대체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자, A라는 회사에서 파업을 해요. 지금 타이어 안 만듭니다. 자동차 안 만들어요. 60일간 파업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회사는 대체 근로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 대체 근로를 하게 되면요 파업이 효과성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요 100% 대체 근로가 허용됩니다. 꼬우면 되죠. 대체 근로 허용돼요. 대체 근로가 허용되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마음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못하죠.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웃 일본도 대체 근로 가능합니다. 독일도 가능하고 프랑스도 가능하고 안 되는 나라가 아프리카 가나가 안 돼. 가나가 우리가 가나와 같은 레벨입니다. 그거를 아직도 못 고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따라서 200석 되면요 저는 이 파업하잖아요. 파업하면 반드시 대체 근로가 가능하도록 법을 고쳐줘야 노사 간의 균형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자도 근로자들과 같은 무기 대등의 원칙이 있어야 합리적인 싸움이 되는데 대한민국은요 대체 근로가 제가 어느 나라 된다 그랬죠? 지금 조금 전에 가나가 돼요. 가나 대한민국이 되고 저도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이충훈 박사님이 우리가 예전에 5.16 전인가요? 가나하고 국민소득이 60년 가나와 국민소득이 같다 그랬는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대체 근로 안 하는 나라가 가나예요. 가나. 대한민국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이 근로와 관련된 주 52시간 이것도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고 대체 근로가 가능하도록 노동개혁을 해야 될 것이다. 하나 간단한 거요. 지금 우리나라 법은요. 파업하면요. 생산시설만 점거를 못합니다. 생산시설만. 그러니까 이 파업하는 인간들이 생산시설은 점거를 못하는데 누구는 점거할 수 있냐. 사장실 점거는 가능해요. 로비도 점거 가능해요. 여러분 TV 보시면 파업할 때 보면 사장실 막 점거하잖아요. 근데 회사에 로비 다 점거하지 않습니까? 로비 점거하면 다른 사람들의 근로를 방해하잖아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 생산시설만 점거를 금지하고 있고 사장실과 로비 등의 점거가 가능한 나라가 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바로 고쳐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우리가 구리를 제일 먼저 목사님 선택하셨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야권 성향이 강한 데를 먼저 목사님이 도시고 또 도셔서 깨우치는 일을 하시려고 할 것 같은데요. 윤호중 정말 이 뻔뻔스러운 놈이죠 이거 사실상 그렇죠? 예. 이때 아니 여기가 윤호중 아니에요? 구리가? 아 김영민 죽일 놈은 당연한 거고. 근데 여기 구리시의 국회의원이 윤호중 아닙니까? 꺾어버려야죠. 예. 반드시 함께 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학생 교수님에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